북한은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북한의 오물풍선에 전국이 뚫렸습니다. 글쎄요,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북한의 분풀이일까요? 이 정도면 북한의 대규모 오물 테러라고 불러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거름과 쓰레기가 담긴 대형 풍선을 우리 쪽으로 무려 260여 개나 날려보냈습니다.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의 풍선 테러를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럼 일단 풍선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민 기자님, 여기 보니까 지름이 2m에서 3m, 비닐봉지 안에 뭐 거름, 오물, 폐건전지 등이 담긴 거를 뭐 260개나 뿌렸다는데 정치부, 뭐 외교안보 취재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테러는 처음 보시죠? 처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집 부근에 이제 이 삐라라고 불렸던 이게 전단이 뿌려져 온 것을 이제 주워서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갖다 주면 이제 반공 만화책자를 받아봤던 기억은 있는데 예. 이렇게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260개나 되는 저 대형 풍선에 온갖 쓰레기들을 뭐 거름까지 집어넣어서 날린 것은 처음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이 안에 무슨 뭐 거름, 뭐 쓰레기, 뭐 폐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북한이 뭐 재밌으라고 날렸겠습니까? 또 뭐 우스우라고 날렸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는 이거는 뭐냐면 생화학 무기를 싣는 순간 이건 전쟁이 되는 거죠. 예. 네, 거의 노출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경남 어디까지 가고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갔는데 이런 정도의 우리가 위력을 맛보기를 보여준 거다. 너희들 우리한테 도발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너희들 뭐 몰살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정보 유입입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인데 이 정보 유입을 한류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이런 게 있는데 예.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 표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밤중에 저 화면에 저런 게 떴으면 얼마나 목격하신 분들은 놀라셨겠어요, 시민들. 이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2, 3m. 전 변호사님 보니까 근데 북한이 동시에 서해상에서는 GPS, 그러니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교란 작전도 했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고 오물풍선을 날리고 GPS 전파 교란 공격까지 했었는데 이 풍선이 대통령실에서 얼마 안 떨어진 5km 정도 떨어진 정부 청사나 외교부 청사까지 날아왔다 그래요. 그럼 북한이 왜 갑자기 저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너네들이 오물을 보내니까 우리도 변을 보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오물이라는 게 대북전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북전단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라서 갑자기 저런 그 병까지 풍선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걸 보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중일 정상회의 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지저분하고 소심한 보복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이게 지금 그 안에 오물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렇지 내 머리 위로 저런 풍선 떠다니면은 기폭장치로 딱 타이머 누르면 이게 뻥 터져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휴전선 접경 지역부터 강원도, 경기도 전북 무주는 250km, 300km 떨어진 데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저 그 전국 전역에 한 200여 개, 200개가 넘는 지금 풍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고 예. 국제법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고 재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냉정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고요. 가깝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한 4, 5km 떨어진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청사 옥상에도 풍선이 떨어졌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 서울 휴전선 인근 화천 뭐 이런 부분들은 260개가 쭉 왔으니까 그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저 멀리 바람을 타고요. 휴전선에서 직선거리 뭐 더 멀 텐데 전라북도 무주와 경상남도 거창, 노래소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전국을 다 훑고 다녔어요. 상당히 정교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좀 전에 지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에서 보낼 때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바람의 방향까지 풍속까지 다 이거를 감안한 그런 풍선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 여러 가지를 좀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 심리전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올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남북은 이제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예. 적대적인 국가이고 교전적인 국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떤 동족끼리의 이런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런 노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위협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반 국민들께서 뭐 저기에 뭐 오물이 들어있고 아니면 저기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지금의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 과수원, 뭐 논 이런 데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밑에서 설명드린 자막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청사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거의 일종의 오물 테러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를 당한 셈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북한이 여기에 뭐 거름, 오물 이런 거 대신에 생화학 테러 물질을 풍선에 넣었다면 어떻게 되냐?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일 겁니다. 북한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전단을 오물로 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오물을 보낸다. 너네들이 쓰레기를 보내니 우리도 똑같이 쓰레기를 보낸다. 생화학 무기를 실으면 그거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전쟁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정남이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사망이 될 때처럼 촉수로 다쳐서 사람이 상했다. 그것도 정말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가수화돼서 공기로 날아가든가 이러는 거는 정말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주의를 해야지. 함부로 만지지 말고 이제 촉수로 다쳐서 뭔가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뭐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주의해야죠. 고영한 원장은 두 가지 논점을 짚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오물 대북전자를 보내니까 우리는 진짜 오물, 거름, 분변을 보낸다. 또 하나, 여기에 만약에 거름 말고 생화학 무기를 실으면 전쟁이니까 이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일반 시민들이 함부로 만지지 말고 주의해야 된다. 여러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네, 지금 지도에서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그 풍선이 터져서 발견된 곳들 중에서 이제 외교부 청사, 용산 대통령실 인근 뭐 이런 주요 시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화학 무기를 실어가지고 여기서 터졌더라면 이거는 뭐 전쟁 이상인 거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풍선을 날려보낸 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배터리 같은 게 이제 불타 흔적 찌꺼기가 남은 흔적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타이머를 설치해서 그것이 적절한 시간에 터지도록 설계가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정교하게 좌표를 찍고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어느 주요 기간 위를 지나갈 것이다. 거기서 터지도록 설계를 해서 거기서 바로 저러한 이제 오물 테러를 한 것인데 고영한 교수 말대로 거기서 만약 생화학 무기를 실은 것이라면은 너희들은 뭐 모든 지휘부, 모든 국가기관이 전부 다 이게 파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히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저희는 정말 각별한 이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육안으로 저 오물 풍선을 직접 하늘에서 목격하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사실 어제 경기도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더 깜짝 놀랐어요. 여선행 장관님. 어제 밤에 한 260개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북한이. 재난 문자.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 식별했다. 이것도 영어로 보냈어요.
공습 예비 경보 보내서 시민들이 진짜 전쟁 난 줄 알았다는데 이게 왜 영어로 보냈는지, 그리고 공습 재난 문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마도 군에서 경기도한테 지금 이 상황을 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도 뭐 비슷한 이제 보도자를 뿌렸는데 경기도에서는 군에서 나온 정보 그대로 원문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해석해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심각하게 좀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조금 순화했으면 어땠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이런 재난 문자가 바로 보내지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니까 경찰이랑 소방당국에 굉장히 전화해가지고 이거 지금 뭐 이거 공습 예비 경보라고 하는데 당장 우리 지금 뭐 어디 가야 되냐 이런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나와서 보지만 처음에는 이제 풍선이어가지고 얼마 뭐 약간 크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계속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것처럼 그 풍선 안에 같이 나온 것 중에 막 생화학 무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약간 조금 오버해서 보낸다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를 크게 이제 뭐 비판하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저 영상 보면 도대체 저게 뭔가 싶을 오물풍선인지 시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단 군 발표에 따르면 대략 이제 더 넘어올 건 없고 260개 정도의 오물풍선이 있었다. 일단락이 됐다는 얘기인데 군 규탄 설명은 바로 냈고요. 앞으로 좀 더 정밀 검사해보고 어떤 식의 상황하는 조치를 할지 뭐 우리 군도 고민할 테니까 대통령실도 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오늘 주위가 준비한 1위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테러 얘기였습니다.